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경호입니다. 기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에게는 이윤 추구에 앞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 즉 나눔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그룹 차원의 나눔 경영을 제1순위로 실천하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포스코식 사회공헌 모델은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시는 김태형 팀장과 그리고 김희구 과장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김태형 팀장께 제가 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의 환경을 살리고 그리고 지키는 일도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바다 환경을 지키고 그리고 포스코 직원분들이 직접 이렇게 그린오션 봉사단을 조직해서 나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지난 12월 25일 포스코 그린오션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창단 계기는 지난 9월 저희 정준영 회장님께서 바다를 끼고 있는 임해제철소 특성상 해상 운송이 많고 지역 어민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으므로 포스코가 해양 정화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시하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확대하여 조직한 것으로 포항의 3개 단체 55명, 광양의 2개 단체 36명, 서울의 3명 등 임직원 90여 명이 각 지역의 수중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봉사그룹으로 재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린오션 봉사단은 함께 취미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직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봉사단 이름도 직접 지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실무부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회장님께 창단 보고를 할 때, 그러면 클린오션이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바다를 깨끗하게 살리자. 그런 의미로 클린오션 봉사단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태형 팀장에게 질문을 계속 드리겠는데요. 이 클린오션 봉사단에서 관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포항뿐만 아니라 광양과 서울에서도 봉사단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펼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사 차원의 클린오션 봉사단을 창단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결국은 제철소가 속해 있는 포항 광양에서 이제 수중 정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될 경우 이제 봉사단 산하에 포항, 광양, 서울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해상 및 수중 정화 활동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 제철소를 끼고 있는 전체 해안이 한 200리가 됩니다. 약 82km 해안을 포항의 3개 이제 수중 스쿠버 동호회에서 구역을 분담해서 해상 및 해안 수중 정화 활동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부터 활동을 본격 시작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첫 정화 활동을 임곡 방파제에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바다 봉사 활동은 저희들이 매월 5개 봉사단체에서 수중 정화하고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곡리 해안가에서 봉사단을 창단하게 된 목적은 기본적으로 스킨스쿠버 동호회들의 주 활동 무대가 방파제이고 바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 봉사단 창단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최초로 야외에서
봉사단을 창단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바다에 들어가 보셨을 텐데, 바닷속 상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단 창단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수중 정화호 해안가 정화 활동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수중 정화 회원들이 한 25명 정도가 인공리 어촌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바닷속 상태를 사전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 안에는 폐거물, 음항, 어구 등 각종 쓰레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바닷속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리할 물량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닷속 상태도 조사하면서 실제로 이제 친적되어 있는 폐거물이나 음항 등을 걷어내는 그런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직접 바다 봉사 활동을 하신 뒤에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번에 53명의 전문 스쿠버와 200여 명의 일반 봉사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3명의 스쿠버가 수중 정화를 통해서 불가사리와 폐건물, 음항 등 약 2톤가량을 건져 올렸습니다. 또한 일반 봉사자들은 해안 약 2km에 달하는 임곡 1, 2리 해안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쳐 흐뭇했습니다. 포항이 공단 지역이긴 하지만 포항 바닷속에는 과메기 그리고 그를 비롯한 수산물이 아주 풍부해서 어민들이 바다 정화 활동에 대해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번 바다 정화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포항 광양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별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연 2회에 걸쳐서 포항과 광양에서 민광군이 함께하는 대규모 연합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해병대 수색대대에서 고무보트 6대와 장병 1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이제 군 장병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군 훈련장을 또 같이 훈련장에서 연습도 하고 수중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마련돼서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포스코 크리노션 봉사단이 더욱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포스코의 환경 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봉사단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김희규 과장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이라고 이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출범식은 언제 했으며 또 봉사단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포스코는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정립해서 그동안 수행해온 인재 양성, 또 지역사회봉사, 소외계층 자립지원,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들을 기반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회봉사 활동의 시너지를 높이고자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포스코 패밀리 포항봉사단은 지난달 12일 저희 포항 본사 대회의장에서 자연, 인간, 철이 함께 나누는 세상 포스코 패밀리란 모토로 포스코 패밀리 포항봉사단 창단식과 더불어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창단식에는 허남석 생산기술부문장과 김진일 포항제철소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과
포항 지역 출자사들 봉사단, 외주 파트너사 연합봉사단, 그리고 포항 지역 PCP 공급사 봉사단 협의회, 한마음 봉사단 등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봉사단에 소속된 인원은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봉사 대상은 결국 지역사회입니다. 즉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패밀리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스틸하우스 집 짓기, 무료 급식 지원 사업, 독거 어르신 멘토 활동,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달 25일 포스코 크린 오션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앞으로 해양 정화 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 창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패밀리 봉사단 창단식을 마치고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 포스코 강판, 포스콘 등 6개 출자사 임직원 및 가족을 포함해서 60개 외주 파트너사와 대동회 18개 공급사 대표 등 한마음 봉사단과 함께 400여 명이 참석해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때 마련된 김장 3,000포기를 담궈서 사랑을 담궈서 저희 포항 지역의 복지관을 비롯한 10여 개 사회복지시설 1,5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그날 행사는 바람이 불고 사실 날이 추웠지만 김장을 담그는 열기만은 후끈후끈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우 과장께 질문을 계속 드리겠는데요. 이번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 외에도 포스코 직원들이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해온 만큼 그동안 체계도 이루어졌을 테고 그리고 또 노하우도 많이 쌓였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봉사는 매월 저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나눔터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봉사다 해서 저희 다양하게 해오고 있는데 포항, 광양, 서울에 각 지역 본부를 두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지금까지 펼쳐온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더욱 승화 발전시키고자 사회복지, 환경보전, 사회발전 부문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자원봉사의 실시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은 전 임직원이 각 사별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곳에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다 보면은 각자 개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회사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는 봉사와 관련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홍보라는 것이 저런 것도 봉사활동이 되는구나 아니면 저런 것도 있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공유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소의 경비도 지원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 먼 거리 이동 시에 출장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버스, 간식 등 이 장비도 지원해주고 있고 봉사활동 시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마일리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직원 1인당 봉사 시간이 타 기업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봉사 시간이 24.1시간이었습니다. 국내 타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11시간인 것에 비교하면 포스코 패밀리의 봉사활동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는 패밀리 봉사단 출범 이전부터 지역사회봉사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포스코는 사실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우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생산시설이 위치한 포항 지역사회를 위하여 또 포항 지역의 시민들과 한마음이 되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116개에 달하는 자매 마을과 단체들과 우리 포스코의
부서별로 이 직원들이 자매 결의를 맺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우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그룹을 형성해서 자기 능력에 맞게끔 복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 소외된 계층들을 위하여 봉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최근부터는 동호인 그룹이 특히 활성화가 되어서 더욱더 이런 봉사 활동이 개인 단위로 또 단체 단위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예를 들면은 농기계를 수리해 준다거나 농번기에 어려운 일손을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우리 포항 지역사회의 환경 정화를 위해 또 활동을 하고 결식 어린이를 지원하고 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결국 밑거름이 되어서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으로 성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 소외계층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봉사단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위해 지적장애인의 바리스타, 장애인 복지관의 스팀 세차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지난달에 포항제철소의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지역 내 41개 자매마을에서 저소득 가정과 독거 어르신 주택을 대상으로 월동 준비를 도왔습니다. 또한 이달 19일 나눔의 토요일에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포항 생명의 숲 회원들과 함께 대규모 사랑의 땔감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 창단을 계기로 포스코 패밀리 봉사 시너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r all the wrong that you made right, for every dream you made come true, for all the love I found in you, I'll be forever thankful, baby. You're the one who held me up, never let me fall. You're the one who saw. 포스코는 지역의 기반을 둔 명실상부한 향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뿐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도 실로 눈부신 기여를 해온 것입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70년대 포스코 창립 당시만 해도 인구 7만 2천 명의 작은 항구도시였지만 지난해 인구 51만 명의 경북 최대의 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바치는 포스코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포스코의 나눔 경영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빛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경동도시가스 등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올해도 불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거액의 기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현대자동차 강호동 울산공장장과 이경훈 노조지부장 등은 행복한 겨울 나누기 성금 3억 9천만 원을 최근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층이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유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5년 연속으로 울산 지역 기업 가운데 사회공헌 활동 성금 지원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도 지역사회복지단체 차량 지원을 비롯해 지역 아동센터 집수리 및 운동화 지원, 북구 교육진흥재단 기금 지원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 지역 사회공헌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도 최근 지역 불우이웃 돕기 성금 5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또 이달 말께
울산 지역 5개 복지시설에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동도시가스는 회사 차원의 성금 기탁 외에도 지난 2001년부터 임직원들 스스로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결식 아동 돕기 지원 사업 등에 모두 3억 2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적이고 다소나마 형식적인 그런 어떤 사회 공헌보다는 단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모든 졸업한 모든 임직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 정말 향토기업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울산 축협도 최근 2천만 원의 불우이 돕기 성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사랑의 온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지역 기업들의 사회 공헌 열기가 새밑 한파를 녹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